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제가 게을러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이렇게 녹화를 안 하는데 오늘은 상황이 좀 급해서 아침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지난번 월요일날 방송 마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조 위원장 목요일날 방송하지 마라. 금요일날 결과 보고 하는 게 낫지. 목요일날 미리 예측해서 그거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닌데 만약에 틀리면 그 많은 조롱과 또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각종 올라오는 정보 이렇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통계 수치를 바라보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저희 전략팀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니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제가 급히 오늘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지난주까지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기기가 힘들다고 바라봤고 표가 이렇게 분산돼서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단일화를 강하게 밀어붙였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표심이라는 게 참 이게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민심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심도 지난 주말에 제가 대구를 내려가 보고 당심이 한 번도 이 경선 시작 이후에 흔들림 없이 공고하게 유지되던 윤석열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급속하게 그것도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를 여러 군데서 봤어요. 대구 경북에서. 단적으로 경북에 있는 모 현역 국회의원이죠. 당협은 시도의원들 모아놓고 각자 이번에는 소신투표, 자율투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본인은 나는 홍준표 지지한다 그러고 또 주변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눈치를 보고 간을 보던 사람이 막판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홍쪽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호로는 안 되겠다는 이 생각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고 또 경북에 있는 모 중진 의원, 여러분도 모두 아는 그 중진 의원은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 윤석열 지지 선언은 하고 캠프에 들어갔다고 언론에 났는데 대대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 주변 누구한테도 윤석열 위해서 이 표 작업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본인이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이 사람들도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윤석열 본인의 문제다. 윤석열 본인의 문제가 저는 늘 그렇겠지만 이 정치란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 서울대학 나오고 고시가 몇 개 되고 한다고 박사 몇 개 받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또 아픔도 겪으면서 훈련에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무대에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이미 예측됐던 장모와 부인 이런 그 변수 말고 그거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변수인데 그거 말고 후보 본인의 그 입에서 또 이 메머드급 캠프를 급속하게 꾸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캠프원들이 각종 그 실수를 하고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혐오감을 주는 단계까지 가버렸다. 그래서 몇 가지 결정적인 이제 우리가 장면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팀에서는 그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왕자.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기존에 있는 우리 당 출신들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쪽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봤는데 비록 결속도는 낮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기독교, 천주교 그런 분들이 이 왕자 논란을 보고 또 그걸 대응하는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응을 보고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두환 옹호 발언이었죠. 전두환 옹호 발언도 문제였지만 그 개사과 과정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핵심 당원들, 오래된 당원들도 뭔가 불안하다. 상대는 이재명인데 지금 저 정도로 어설프게 대응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의 당의 후보로 내세웠을 때 과연 게임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터졌지만 서민 교수 사건은 이미 대부분의 당원들은 투표를 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민심들 아직까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돌아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호남 비하 발언이 이제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수도권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당원들이 많이 가입했잖아요. 이 당원들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각자 캠프에서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여기 수도권에 있는 이제 당원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당원들보다 이제 비율이 더 높아졌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 당원들처럼 우리 당에서 이 오랜 시간 지켜보고 또 우리 당의 그 정체성과 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이런 예측 가능한 당원들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만났던 한 젊은 당원도 저를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는 원희룡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과 다르게 자기가 좋은 사람 찍는데 그 젊은 사람들 2030 세대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 그 사건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 보면 뭐 우리가 조금 약간 부풀리면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도 전라도 출신이 우리 지역구의 절반이에요. 일산 서구에.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도 호남 출신인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은 수도권에 태어나서 나왔고 합리적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어제 그 발언을 보고 이제는 그 잠재되어 있던 그런 의식들이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윤석열 후보한테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지하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 주변에 당협위원장들 잘 보세요. 보통은 윤석열 후보 정도 대세론이 되고 이렇게 잘 나갔으면 자기들 SNS에 도배돼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기사, 윤석열의 활동, 그리고 특히 이번 주 투표 들어가고 나면 매일 SNS나 안 그러면 주변에 당협 사무실 통해서 단체 문자 발송하면서 투표하라고 독려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형식상 간 보면서 하나 정도 투표해달라고 올렸고 심지어 어떤 당협위원장은 예전에 윤석열 후보를 자기 지역구에 불러가지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언론을 타고 윤석열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던 사람이 그 사진 다 내렸어요. 지금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제 윤석열 대세론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무너지고 있다. 이걸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홍이 이긴 그 원인은 어쨌든 홍준표가 TV 토론 전략을 잘 세웠다. 이 원희룡이나 유승민 후보의 그 토론의 탁월함을 추구하기보다 안정과 통합으로 갔다. 그래서 좀 두들겨 맞고 좀 이렇게 폼새가 안 나도 그냥 맞으면서 뭐 잘하겠다. 그 후보님의 좋은 의견 제가 후보가 되면 잘 받아들이겠다. 이게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밋밋해 보였지만 오래된 당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 홍준표가 되면 유승민, 원희룡마저도 끌안고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같이 뭐 이렇게 당협위원장들 중에도 열심히 거기에 윤석열 쪽에 서서 언론빨 받고 조명빨 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굳이 내가 뭐 윤석열 쪽에 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발을 빼서 홍준표한테 가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 거예요. 특히나 그 유승민 후보층 중에 충성도가 낮은 반윤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반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이고 똑똑한 유승민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홍준표를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저 사표가 될지도 모르니 윤석열을 꺾으려면 유승민을 찍으면 윤석열 도와주는 꼴이 되겠다. 그래서 그 표가 빠져서 홍준표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홍준표의 그 전략적 인내가 토론 과정 내내 보여줬던 그 전략적 인내가 어쨌든 빛을 발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터진 단일화 변수죠.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이슈. 이게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늘 경선판에서 제일 이슈는 윤석열에 관계되는 거였거든요. 이게 네거티브든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근데 그걸 선거 투표 앞두고 3, 4일 동안 뭐 여의도 찌라시까지 돌 정도로 모든 이슈를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로 끌어들여 버리는 효과. 그래서 여론과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을 홍준표가 온전히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당원들 표에도 영향을 상당히 줬다. 그래서 결국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 지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그래서 TV 토론에서 홍준표가 어쨌든 유승민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했고 그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의 그 경선 막판에 윤석열의 입보다 홍준표의 입을 더 쳐다보면서 홍준표가 유승민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고 이렇게 봤는데 결국 유승민 지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이기기가 힘든데 홍준표가 되면 그 유승민과 그 유승민을 둘러싸고 있는 그 똑똑한 사람, 당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팽당하지 않고
경선 이후에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중용받으면서 어쨌든 홍준표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잘 가겠구나. 그걸 통해서 차차기 유승민 정권에 대한 그 꿈도 유승민 대권에 대한 꿈도 계속 이어가면서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이런 안심감을 홍준표가 토론 내내 유승민 지지자들한테 보여줬다. 이게 저는 유캠프에서 지지가 홍캠프로 많이 가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아마 원래로 따지면 유승민 지지율이 10%가 훨씬 넘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을 한 결과는 유승민은 결국 10%를 못 넘길 것이다. 9, 8, 7 요 정도 생각보다 너무 표가 저조하게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희룡도 4, 3, 2 요 정도로 표가 나오면서 결국은 홍준표가 이 두 후보 유승민, 원희룡 표를 빨아당기면서 윤석열을 이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급하게 방송을 했는데요. 그만큼 사안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던 거고 어차피 내일 이맘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 봤다면 또 반성하고 어떻게 여러분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고 현재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미 당원 투표는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국을 읽고 또 민심과 표심을 읽는 이런 법을 서로 훈련하고 나누고 하고자 저는 이런 방송을 오늘 오전에 급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방송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